포르지움꿀라 전대사는 성 프란치스코가 직접 교황에게 청해서 얻은 특전입니다. 그렇다면 전대사 허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어떠한 경위로 이 대사가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프란치스코의 전기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3세기와 14세기의 프란치스코 전기에 그 어느 곳에서도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에 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19세기 후반 현대 프란치스칸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는데, 프랑스의 개신교 목사이자 역사학자인 폴 사바티에라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를 사랑한 사람이지만 개신교라는 배경 아래에서 교황청과 카톨릭 교회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폴 사바티에는 1893년도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담아 작성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에서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에 관한 역사성을 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13세기와 14세기의 프란치스코 전기들이 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프란치스코가 직접 유언해서 교황청에 어떠한 특전도 요청하지 말라고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스스로가 금지한 행동을 자신이 어기고서 교황청에 요구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르지움꿀라 전대사란 포르지움꿀라를 중심으로 살던 열성적인 형제들과 사크로 콘벤토 형제들 사이의 대립과 경쟁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것이다 라고 사바티에는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출판 2-3년 뒤에 사바티에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로마와 피렌체, 아시시 등을 여행하며 여러 문헌들을 열람하고 연구를 지속하던 중에 자신이 주장하던 바가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폴 사바티에가 개신교 목사였다는 배경은 카톨릭 대사와 관련된 이야기에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바티의 연구 성과에 따라 일부 개신교 역사가들도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의 역사성을 옹호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에는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기엔 그 반대되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코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로부터 구전전승되어 내려온 것으로 다양한 증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심에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이 전대사를 청하러 교황을 만나러 간 마세오 형제를 통한 증언과 프란치스코의 고해 사제이자 비서였던 레오 형제를 통한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마세오와 레오의 직접적인 문자 기록으로서 포르지움꿀라에 관한 증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 증언한 사람들이 13세기 후반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프란치스코의 동료들을 통해 전승된 포르지움꿀라 전대사 이야기를 공식 전승이라 부릅니다. 한편 대중전승이라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대중전승은 스펠로의 미카엘이라는 평신도가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공식 전승의 이야기와 다른 기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대중전승의 이야기는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와 관련된 그림에 자주 표현이 되었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쉽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의 기원으로서는 더 잘 알려진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전승과 대중전승 모두 전대사의 수요가 호노리오 3세로부터 왔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공식 전승은 프란치스코가 1216년 페루지아에서 교황과 만났다 말하고, 대중전승은 프란치스코가 로마에서 교황을 만나 전대사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 두 가지 전승을 모두 받아들여서 1335년에 아시시 주교 콘라도는 2번에 걸쳐 전대사를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은 자기의 연구 안에서 선택한 다양한 증언들에 근거하여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의 승인 날짜와 장소를 다르게 주장해 왔습니다. 교회는 1921년 4월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문헌을 통해서 공식 전승이 말해주는 날짜와 장소인 1216년 페루지아를 프란치스코가 전대사를 받은 시간과 장소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증언은 1277년의 것으로 페루지아의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페루지아 시민들의 지도자인 안셀모라는 사람이 포르지움꿀라 순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페루지아를 잠시 떠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31일 공증인의 입회 아래에서 프란치스코의 동료 가운데 하나인 아레쪼의 베네딕토 형제가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에 관해 증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증언은 포르지움꿀라 전대사를 청하고 얻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마세오 형제가 이에 관하여 베네딕토 형제에게 수차례 이야기해 주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1277년에 두 증언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는 수도회 내부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최초의 증언이며 다른 하나는 수도회 외부의 시민사회에 남겨진 포르지움꿀라 전대사 미사 거행에 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페루지아의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후원자였던 야고보 코폴리라는 평신도는 자신이 레오 형제로부터 대사에 관해 들은 내용을 증언합니다. 야고보의 증언에서는 전대사의 승락의 과정에서 교황 및 추기경들이 보인 난처함과 반대 등을 알려주며 결국에는 프란치스코의 청원대로 전대사가 허락된 사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구두 승인만 받고 기록된 증서를 원하지 않았음을 일러줍니다. 또한 복자 프란치스코 베닌베니 형제는 자신이 작성한 연대기에서 레오 형제로부터 직접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의 비밀에 관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레오 형제를 만난 때는 1268년으로 베닌베니 형제가 포르지움꿀라에서 수련을 받을 때였다고 합니다. 또한 베닌베니 형제는 1310년 아시시 주교 테오발도가 발급한 증서를 통해서 포르지움꿀라 전대사를 받았음을 연대기에 기록해 둡니다.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증언은 마세오 형제의 조카인 아시시의 마리노 형제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프란치스코가 마세오 형제와 대사를 청하러 떠나는 이유와 과정 등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310년 테오발도 주교의 증명서에 모두 수용됩니다. 그 밖에 포르지움꿀라 전대사가 선포되는 미사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하는 베드로 잘파니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상 언급된 증언들은 공식 전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 증언들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는 않지만 누가 그것을 증언하였느냐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런 증언들을 종합하여 1310년 아시시의 주교 테오발도는 포르지움꿀라 전대사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서한을 발표합니다. 비록 1216년 성 프란치스코는 교황에게 허가받은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에 대해 구두 승인만으로 만족한다 하였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나중에 이 일을 직접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기록과 증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포르지움꿀라의 전대사의 진위성은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1310년에 테오발도의 증서는 지역교회의 이름으로 그 진위성을 옹호하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테오발도의 증서의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